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실무용 SQL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실제와 유사한 서비스의 디자인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실제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채워 넣었어요. 이 채워 넣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조회, 즉 셀렉트 쿼리들의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요소들은 가장 기본적인 where and 절이고요. 그 다음에 like, 유사한 거를 찾는. 그 다음에 count query, 이제 수량을 세는. 그 다음에 limit, 리턴되는 로우를 제한시키는. 그 다음에 group by, 그룹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order by, 정렬 기능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조회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쿼리들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끝에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좀 적용해 볼 수 있고 좀 굳힐 수 있도록 연습 문제들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제가 클라우드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뒀는데요. 여기에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접속 정보는 제가 이 밑에 디스크립션에다가 달아둘 테니까 이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MySQL 워크벤치가 있죠.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커넥션 네임은 헬로카일 db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호스트 네임은 여기서 복사해가지고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포트는 그냥 두시면 되고요. 유저 네임은 바꾸셔야 됩니다. 헬로카일 게스트로 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스토어 인 키체인 누르셔가지고 이 패스워드 부분에 게스트 123 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커넥션 한번 눌러보고 successful 하다고 나오죠. OK 누르고 이제 OK 누르면은 헬로카일 db 이렇게 생성됩니다. 자, 이렇게 헬로카일 db 안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스키마 스텝 안에서 포토 앨범 그 안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포토 앨범하고 이렇게 테이블즈를 열면은 앨범, 포토, 유저 이렇게 세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게 각각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은 저희가 디자인 파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디자인 파일을 한번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사용했던 사진 앨범 서비스 디자인 파일입니다. 자, 먼저 로그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기능,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은 유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앨범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앨범 안에서는 이제 앨범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볼 수 있고, 사진을 클릭하면은 자세한 사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됐는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ERD를 제가 그렸는데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유저, 앨범, 포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어트리뷰트가 이제 유저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죠. 그 다음에 이름, 이메일, 패스워드, 생성 날짜, 그 다음에 마지막 로그인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앨범, 이제 PK는 앨범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앨범명, 그 다음에 생성 날짜,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어떤 유저한테 속해 있는지 포린 키, 레퍼런스가 있죠. 그 다음에 포토죠. 프라이머리 키는 포토 아이디, 파일 네임, 썸네일 URL, 오리지널 URL, 파일 사이즈, 업로드 랩, 그 다음에 어떤 앨범에 속해 있는지 나타내는 앨범 아이디 foreign key FK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이게 왼쪽에 스키마 보이시죠? 그래서 포토 앨범 스키마를 꼭 더블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볼드 처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스키마를 바라볼 건지, 어떤 스키마에다가 쿼리를 날릴 건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앨범 그 테이블을 조회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만 하면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이걸 클릭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 포토 앨범 요 스키마명을 붙여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조인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번거로울 수가 있어가지고 꼭 어떤 스키마를 사용할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셀렉트 쿼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쿼리 벌써 저희가 써놨죠. Select Star from Album. 앨범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조회를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두고 이렇게 세미콜론까지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서 번개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맥에서는 커맨드 엔터 누르면 되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엔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단축키로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모든 앨범 안에 있는 데이터가 다 쭉 나오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뭐 어떤 컬럼을 보고 싶다 이런 거를 선택을 할 때 select star 말고 뭐 select 앨범 아이디, 그 다음에 뭐 앨범 네임,
이렇게 두 개의 컬럼만 보고 싶다 할 때는 스타를 빼주시고 컬럼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앨범 컬럼명을 조금 다르게 보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글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앨범명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앨범 네임을 할 때 죄송해요, 앨범 아이디, 그 다음에 밑에 앨범 네임을 앨범명 이래 앨범명으로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컬럼명이 앨범 아이디, 앨범명 이렇게 한글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건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다 빼고 다시 스타로 바꿔준 다음에 조건을 한번 걸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이제 돌고래라는 앨범명을 가진 앨범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where 앨범 네임 equal 돌고래 하고 괄호까지 해주시면은 앨범 네임이 돌고래인 애가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equal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거나 뭐 이런 것도 오퍼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생성된 앨범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created at 보다 2022년 1월 1일보다 큰 날짜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생성된 앨범들만 필터링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의 조건을 더 걸고 싶다 그러면은 and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where and 앨범 아이디 20보다 작은 것들을 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앨범 아이디 smaller than 20, 이거는 숫자니까 괄호는 빼주시고 이렇게 커맨드 엔터 하면은 이제 앨범 아이디가 20 이하인 것들도 추가로 필터링이 돼서 나오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like 기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ke 기능은 이제 서치할 때 좀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돌고래라는 앨범명을 찾고 싶은데 수많은 앨범 중에 돌고만 쳐도 이제 검색창에 쳐도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like 기능을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where까지는 똑같고요. 여기서 앨범 name equals가 아니고 like를 equals 대신에 like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like 돌고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돌고 뒤에 퍼센트를 붙여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돌고 다음에 단어들이 올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만약에 돌고 앞에다가 붙여주면 돌고 전에 단어가 올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뭐 돌고 뭐뭐 이런 단어일 경우에 출력을 해라 이런 건데, 저희는 뭐 돌고래라는 앨범을 찾을 테니까 돌고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돌고래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 뒤에 이 퍼센트를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꼭 퍼센트를 붙여주셔서 뒤에 단어들이 올 수 있다 이런 거를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바로 카운트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카운트는 별을 감싸주시면 됩니다. 카운트 괄호 안에 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 앨범 개수가 몇 개인지 나와요. 자, 38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저희가 뭔가 조금 더 한번 웨어저를 걸어가지고 유저 아이디, 특정 유저 아이디가 앨범 몇 개를 갖고 있는지 보고 싶다고 할 때 where 유저 아이디 equals 4 라고 하면은 4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유저가 앨범을 몇 개를 만들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6개로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여기서 카운트를 빼면은 1, 2, 3, 4, 5, 6 6개의 앨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리미트 기능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리미트 기능은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요, 이제 방금 그 포토 앨범 같은 경우에 같은 하나의 앨범에서 뭐 사진이 몇백 개가 있으면 그 몇백 개를 다 보여주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좀 이런 식으로 기능이 좀 분리가 되는데, 페이지들이 좀 분리가 되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 이제 리미트를 사용해 가지고 한 페이지에 몇 개의 사진이 보여질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앨범 대신에 사진을 볼 때 포토를 한 다음에 카운트를 다시 이렇게 별표로 해주시고 포토 안에 이제 리미트 으로 하면은 그냥 10개의 사진들만 출력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페이지네이션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네이션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1에 10개 보여주면 페이지 2에는 11부터 20번째, 그 다음 페이지 3에는 21부터 30번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제 그럼 두 번째 페이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10부터
10개를 건너뛰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리미트 10 그 다음에 10개를 보여줘라.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포토 아이디가 이제 11에서 20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리미트를 20 걸어주시면 21에서 30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좀 따라올만 하셨나요? 이제 조금 어려운 기능 그룹 바이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룹 바이는 혼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앨범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앨범에 이제 유저들마다 가지고 있는 앨범 개수를 구하고 싶을 때 유저 아이디로 그룹 바이를 해야 되죠. 그룹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룹 바이라는 키워드를 쓰시고 유저 아이디 컬럼명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셀렉트 스타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카운트를 보고 싶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룹 바이는 혼자서 사용되지 않고 보통 카운트나 이게 컨캐트네이트나 뭔가를 이렇게 단어를 읽고 싶을 때 이제 그런 기능이랑 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셀렉트 스타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카운트로 해가지고 이제 유저 아이디로 그룹핑을 했을 때 각 그룹마다 카운트가 몇 개인지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카운트가 4, 3, 5, 6, 2, 6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것만 보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셀렉트 유저 아이디 어떤 유저 아이디가 몇 개의 카운트 앨범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이제 유저 아이디 컬럼까지 추가를 해주면은 유저 1은 4개, 유저 2는 3개, 유저 3은 5개 등등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마지막은 오더 바이입니다. 오더 바이는 언제 잘 사용되냐면요. 정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아까 서비스 디자인 파일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앨범명 그리고 날짜별로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날짜별로 정렬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elect Star from 앨범으로 다시 이렇게 가셔서 오더 바이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 밑에 오더 바이 그 다음에 그 컬럼명을 적어주셔야 돼요. 컬럼명 created at 이렇게 해주시면은 됩니다. 근데 2019년 거부터 나오죠. 보통 우리가 앨범을 보고 싶을 때 옛날 거부터 보고 싶지 않잖아요. 최신 거부터 보고 싶은데 이제 그럴 경우 이제 created at 뒤에 DESC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가장 최신부터 옛날 거로 내려간다 라는 기준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023년 거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보여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DESC 말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순으로 보고 싶다 할 때 이제 빼도 되지만 ASC 이 키워드를 붙여주시는 게 쿼리를 읽을 때 훨씬 더 읽기 쉽고 그다음에 명확하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붙여줍니다. ASC, DESC 이거를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여태까지 기본적인 SQL의 조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다시 되짚어 보자면은 이제 where and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count, like, limit, group by, 그 다음에 order by 이렇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사용해보면서 머릿속에 굳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이 앨범, 유저, 그 다음에 포토 테이블을 막 가지고 노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문 3개를 준비했으니까 요거를 꼭 한번 풀고 가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그 다음에 풀고 이 밑에 제가 답안지를 달아둘 테니까 이거랑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문제 꼭 풀어보시고 가세요. 다음에 뵐게요.